안녕하세요. 지혜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의식을 잠식하기 전 아주 짧고도 신성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당신 앞에는 하나의 선택지가 놓입니다. 그날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지을 중요한 선택입니다. 하나는 당신의 마음이 정처 없이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오래된 두려움을 곱씹고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해서 상영하며 아직 닥치지도 않은 문제에 대한 걱정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온전한 통제권을 쥐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오늘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리기로 선택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저절로 당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마음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도구가 그렇듯 당신을 위해 사용될 수도 당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습니다. 그 말은 당신을 온갖 가시덤불과 구덩이로 끌고 다닐 것입니다. 당신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의심의 먹이를 주며 결국 당신이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 갇히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통제권을 잡을 때 당신의 두려움이나 충동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 주도권을 쥐기로 결심하는 순간 당신 하루의 궤적은 완전히 바뀝니다.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생각은 끊임없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통제란 수많은 생각 중에서 어디에 당신의 소중한 주의를 기울일지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생각을 머물게 하고 어떤 생각을 문 밖으로 내보낼지 결정하는 힘입니다. 어떤 생각이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그 생각을 안으로 초대의 의자를 내어주고 따뜻한 차까지 대접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 마음의 상태가 곧 당신 삶의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을 시작하며 일이 얼마나 싫은지, 얼마나 피곤한지, 인생이 얼마나 불공평한지에 대해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미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당신의 힘을 남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한 셈입니다. 하지만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의식적으로 당신의 생각을 절제, 감사, 그리고 명료함으로 이끈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하루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스스로의 감정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스트레스가 나의 결정을 좌우하도록 두지 않겠다. 나는 분노가 나의 언어를 선택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 나는 두려움이 나의 행동을 제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외부 세계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당신의 내면 세계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어려움이 사라지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려움의 한가운데에서도 올바르게 생각하는 기술을 터득했을 때 찾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스리기 전에 주변 상황이 완벽하게 정리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상황은 결코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불확실함의 한복판에서 불편함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힘이 길러집니다. 바로 그곳에서 단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단련이야말로 핵심입니다. 처음 며칠간은 이 시도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꾸만 예전의 낡은 습관으로 미끄러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은 본래 변화에 저항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꾸준함이 더해지면 더 이상 올바른 생각에 집중하기 위해 그토록 힘들게 씨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침에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게 되면 그 효과가 하루 전체로 번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말다툼에 에너지를 쏟는 일을 멈출 것입니다. 압박감 속에서도 더 차분해질 것입니다. 마음을 통제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또한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생각의 덫으로부터의 자유, 사소한 불편함 하나하나에 휘둘리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습관으로부터의 자유. 당신이 마음을 통제할 때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에너지, 그리고 당신의 방향성을 통제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재능의 차이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집중력입니다. 성취하는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자기 파괴적인 방향으로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바로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매일 아침 운전대를 잡겠다고 스스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당신의 눈이 떠졌을 때 휴대폰을 집어들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스크롤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당신 자신의 생각이라는 땅에 두 발을 굳건히 딛고 서서 나약하게 그저 지나가는 소망처럼이 아니라 확고한 선언으로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 나는 내 마음을 통제하기로 선택한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하루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하루를 통제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는 당신이 눈을 뜬 직후의 첫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서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모든 곳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은 나의 책임이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언 중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마음 깊이 진정으로 믿게 되는 순간 당신은 인생이라는 이야기의 승객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직접 운전대를 잡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이란 단순히 실수를 했을 때 인정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는 모든 것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당신에게 핑곗거리를 던져줄 겁니다. 나쁜 부모, 불공평한 상사, 부패한 시스템, 불운 같은 핑계 카드들을 쥐어주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이걸 가져. 이게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줄 거야. 만약 당신이 그 카드들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실패에 대한 안락한 이야기를 항상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락함은 새 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라는 믿음 속에 당신을 가두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에게는 그것을 바꿀 힘이 전혀 없는 셈입니다.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이 각본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그래, 어쩌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내가 선택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어려운 출발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나의 선택은 나의 것이다. 나의 행동은 나의 것이다. 나의 미래는 내가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진실이 아닙니다. 무거운 진실입니다. 책임감은 처음에는 항상 무겁게 느껴집니다. 남 탓 뒤에 숨을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당신이 짊어지는 법을 배울 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길러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책임감이 자유를 앗아가는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행동과 삶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질 때 당신은 당신 자유의 온전한 주인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가 당신을 구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언젠가 인생이 저절로 잘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다리를 놓아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직접 다리를 건설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는 또한 당신의 행동의 결과를 원망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결과를 얻었다면 그것은 당신 덕분입니다. 만약 당신이 산만함 속에서 나날을 낭비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 그것 또한 당신 탓입니다. 책임감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인생의 규칙을 매우 명확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씨앗이고 당신의 결과는 수확물입니다. 잡초를 심고 장미가 피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밭을 돌보지 않고서 땅이 척박하다고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는 냉혹한 정직함이 있지만 동시에 깊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이 당신의 선택들의 총합이라면 더 나은 삶은 단지 하나의 더 나은 선택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디서 시작했는지는 바꿀 수 없지만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절대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에게는 더 나은 무언가를 심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더 나은 생각, 더 나은 습관, 더 나은 행동을 말입니다. 완벽주의는 매혹적인 덕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지 않다면 할 가치조차 없다고 속삭입니다. 첫날부터 최고 수준으로 실행할 수 없다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당신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완벽함은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을 좇는 것은 종종 우리를 마비 상태로 이끌 뿐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진전입니다. 느리고 꾸준하며 때로는 서투른 진전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전은 추진력을 만들고 추진력은 변화를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에게 나는 완벽함이 아닌 진전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 과정이 얼마나 불완전하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품질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미루는 일을 멈추겠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게임에 갇혀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조건이 이상적이 되면 제대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시작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때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조건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확신을 기다린다면 당신은 영원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취하며 자신의 삶을 바꾸는 사람들은 완전히 준비되기 전에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툴다고 느낄 때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들은 해나가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경험을 얻습니다. 경험을 얻기 때문에 발전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그들은 결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의 기술과 힘에 도달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완벽주의는 고상한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멋진 옷을 차려입은 두려움일 뿐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당신은 실수를 할 것입니다.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성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더 나아지기 위해 기꺼이 불완전해져야 합니다. 작은 발전 하나하나, 작게 배운 교훈 하나하나, 작은 승리 하나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완벽함에서 진전으로 초점을 옮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압박감이 줄어듭니다. 당신은 불가능한 기대치에 스스로를 인질로 잡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작은 승리를 이것만으로는 부족해라고 무시하는 대신 축하하게 됩니다. 성공을 결과물이 얼마나 흠없이 보이는가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나아갔는가로 측정하게 됩니다. 이 관점의 변화는 해방감을 줍니다. 또한 지속 가능합니다. 완벽주의는 사람을 소진시킵니다. 진전은 당신이 자신의 속도를 조절하도록 허용합니다. 인생은 단 한 번의 완벽한 도약이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장인이 하루아침에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수를 피했기 때문이 아니라 수천 번의 실수를 거치며 기술이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작업했기 때문에 거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당신의 야망의 무게가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당신은 오늘 완벽해지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당신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흠없는 실행에 대한 필요를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계속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바로 그곳에서 얻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에 한참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주위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작고 안전한 공간 안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에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 벽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는 두려움이나 자기의심이 내 삶의 한계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씨앗을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진실은 당신은 이미 과거에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일들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통과하지 못할 것 같았던 날들을 마주했고,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이 종종 말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부인할 수 없는 실제 증거입니다. 우리 뇌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도전보다는 안락함을 선택합니다. 도전을 위험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전에 해본 적 없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어려워. 넌 준비가 안 됐어. 넌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야. 만약 당신이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면 당신은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능력은 고정된 척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수록 당신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습관을 개발할 수 있으며 아무리 깊이 추락했거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든 상관없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재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기꺼이 작게 노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순간 당신은 비록 아직 길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쉬워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려움의 첫 신호에 도망치는 것을 멈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장애물을 당신이 그만둬야 한다는 증거가 아니라 훈련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불편함이 당신이 약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장은 거에 편안하지 않습니다. 의심의 낡은 목소리가 당신에게 작게 머물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것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틀렸음을 증명하십시오. 당신이 두려워했던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미뤄왔던 일을 시도하십시오. 당신을 붙잡고 있던 두려움과 마주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당신이 진정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당신을 위한 장애물을 다 소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온갖 모양과 크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장애물은 단순한 방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장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보기로 선택한다면 그것들은 당신을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더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바로 그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에게 장애물은 성장의 기회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어려움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도전이 당신을 벌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 당신의 회복 탄력성, 당신의 인내심, 당신의 문제 해결 능력은 모두 어려움을 통해 단련된 것입니다. 당신은 편안한 시기에 힘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시험하는 무언가와 마주해야 했을 때 그것을 길렀습니다. 근육은 저항 없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마음은 도전 없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인격은 역경 없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장애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당신이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을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은 자기 연민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호기심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나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는가? 이 상황은 내가 고쳐야 할 나의 어떤 면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질문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돌파구들은 누군가가 짓밟히기를 거부한 장애물과 마주했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견뎌낸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자신을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로 빚어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내일 불편하거나 좌절스럽거나 심지어 고통스러운 무언가가 나타났을 때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스스로에게 이것은 단지 문제가 아니라 훈련이라고 상기시키십시오. 이것은 당신 삶의 다음 단계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는 개발하지 못했을 기술, 인내, 그리고 힘을 개발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때 당신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장애물들이 종종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 바로 그 디딤돌이었음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들을 당신을 멈추게 하는 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당신을 열어줄 문으로 볼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조종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표류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똑같은 일과를 따르고 닥치는 대로 반응하고 시간이 어디로 갔는지 의아해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오늘 나는 의도를 가지고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토록 강력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것은 표류를 멈추고 방향을 잡기 시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당신의 행동이 더 이상 단순한 반응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당신에게 닿기 전에 당신이 오늘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인지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살 때 당신은 더 이상 하루를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빚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루를 빚어내는 것이 당신의 삶을 빚어냅니다. 물론 의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모든 결과를 통제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접근 방식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충동이나 습관에 따라 그저 반응하는 대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에게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날을 어떻게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마주하는 조건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안에 가져오는 마음가짐에 의해 형성됩니다. 당신이 마음을 통제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의 행동에 온전한 책임을 질 때, 완벽함 대신 진전에 집중할 때, 당신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장애물을 기회로 볼 때,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살 때, 당신은 더 이상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힘과 목적, 그리고 의미를 반영하는 삶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낭비하는 아침은 당신이 후회하는 날들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소유하는 아침은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아침을 소유하십시오. 당신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당신